안녕하세요. 칠키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지은이는 호리 야스노리, 옮긴이는 김서연, 발행은 전나무숲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전기성을 띠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중성을 띠다가 마찰과 같은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면 양 혹은 음의 전하를 띠고 반대 극의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정전기가 생깁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폐로는 공기가 들어오고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와 위와 장을 통과하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도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즉 호흡을 할 때도 심장이 박동칠 때도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날 때도 정전기는 발생합니다.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옷을 입거나 카펫 위를 걸을 때 몸 표면에 쌓인 전기가 문 손잡이를 잡거나 차에 타는 순간 단숨에 방전되면서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 이것이 체표 정전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호리 야스노리 박사는 몸속 정전기와 건강의 관계를 최초로 밝힌 사람으로서 아토피 피부염, 탈모, 치매, 암, 당뇨병, 만성 근육통 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몸속에 정전기를 쌓는 생활 습관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어떤 질병이든 치료의 기초는 체내 정전기 제거라고 말합니다. 몸속의 정전기를 빼는 방법으로서 몸의 한 부위를 흙과 접촉하라. 오래 누워있지 마라.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길게 호흡하라.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라 등 7가지 생활 수칙을 알려줍니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건강해지는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 가능합니다.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 질병의 예방은 물론 건강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체내에 쌓인 정전기가 몸과 뇌를 망가뜨린다. 푹푹 찌는 한여름, 갑작스레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리고 번쩍 번개가 쳤다 싶은 순간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크든 작든 위협을 느낀다. 실제로 랑내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람만 한 해 여럿이고 그보다 작은 생명체들은 더 많은 수가 낭내로 목숨을 잃는다. 벼락의 전압은 작게는 1억 볼트, 크게는 10억 볼트나 된다. 이런 고압에 직격당하고도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벼락의 정체를 아는가? 대부분의 전설에서 벼락은 도깨비 얼굴에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허리에 호랑이 가죽을 두르고서 금북을 둥둥 울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것은 화가가 그린 뇌신의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이다. 하늘에서 뇌신이 날뛴다고 하면 참으로 신기하게 들리는데 생각보다 우리와 훨씬 밀접한 존재가 벼락이다. 벼락은 정전기이기 때문이다. 겨울의 어느 맑은 날에 문에 손잡이나 차문을 잡으려는 순간 빠직하며 번쩍이는 바로 그 정전기 말이다. 거대한 정전기가 구름 속에서 생긴 것, 그것이 벼락인 것이다. 나는 우리 몸속은 물론 뇌 속에서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며
그 정전기가 쌓이면 몸속에서 벼락이 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몸속에서 낙내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뇌에서 낙내가 쳐서 뇌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신경 전달이 끊기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하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체내 정전기이다. 정전기는 매일 시시각각 체내에서 발생한다. 체내 정전기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체내 정전기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정전기만 제거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뒤를 잇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체내 정전기를 제거해서 건강해지는 방법도 소개하고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서 병이 호전된 사례도 함께 보여줄 것이다. 몸속 정전기를 제거했더니 증상이 나아졌다. 나는 모든 질병에 체내 정전기가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토피와 탈모를 비롯한 피부 질환, 사회 문제로까지 된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 조울증에는 체내 정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토피와 자외선 알레르기가 깨끗이 낫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얼굴 전체가 새빨개지거나 목 부위가 코끼리 피부처럼 우둘투둘하게 변하는 등 보기에도 힘들어 보인다. 가려우면 괴롭다. 여름밤에 외출했다가 모기에 몇 군데 물렸을 때의 가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다. 문제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아토피 치료법이라고 해봤자 스테로이드제 정도가 고작이라는 점이다. 염증성 질환에 주로 쓰이는데 근본적인 치료약도 아닐 뿐더러 오랜 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에 60대 남성이 연락을 해왔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병명도 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아프고 가려워서 매우 불쾌한 나날을 보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증상은 아토피였다. 한편 자외선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스럽다며 찾아온 한 여학생은 피부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햇빛을 쐰 부위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낮 동안의 외출은 되도록 피하고 여름에도 긴 소매에 커다란 모자를 써서 햇빛을 차단해야 했다. 생활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평범한 생활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이 두 사람에게 나는 똑같은 조언을 했다. 가장 먼저 되도록 흙 위를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근처에 밭이 있다는 말에 밭일도 해보라고 권했다. 만약 바다에 갈 일이 생기면 해변을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가급적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여기에 더해 해초를 말린 다음 불에 태워서 만든 재를 초산에 한 달간 정도 담궜다가 매일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라고 했다. 피부 케어 방법도 알려주었다. 아토피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누로 깨끗이 씻는 일을 중요시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계면활성제 때문이다. 그러니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속옷을 세탁하는 세제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라고 했다. 나의 지도를 따른 결과 아토피 환자인 60대 남성은 한나절 뒤부터 가려움이 줄고 피부에 붉은기가 옅어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다. 좌에선 알레르기를 앓던 여학생은 꼼꼼하게 치료 경과를 문서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왔다. 치료 경과서를 보니 내 지도를 따른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녀의 피부에서 끈적끈적한 누런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도 아팠다고 한다. 양팔 안쪽에는 발진 비슷한 것이 나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가려웠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개선의 기미가 보였다. 목에서 나오는 진물의 양이 줄고 목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팔과 목의 군데군데에서는 정상적인 피부가 돋기 시작했다. 가려움도 이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 전에는 수업 중에도 가려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수업 중에 벅벅 긁지 않는다고 했다. 한 달 남짓 지나자 불그스름했던 얼굴도 정상적인 안색을 되찾았고 목에 붉은기도 가셨다. 피부는 원래 외부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임을 확실히 기억해두자. 몸속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치.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는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늘이 잠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체내 정전기를 빼낼 도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에 손이 닿든가 해서 정전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는 동안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7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5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속 정전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나는 K에게 누워만 있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야 증상이 나을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먼저 소금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서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힘들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흙을 만지고 와. 그리고 다시 자. 잠에서 깨면 또 소금 조금에 물 1잔, 그리고 흙을 만지러 나갔다 와. 이것만 해줘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걸. 여기에 달걀술을 1잔 해도 좋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달걀술이 잘 듣는다고 한다. 달걀술은 날달걀을 거품이 날 정도로 완전히 푼 뒤에 따끈하게 데운 술 정종을 부어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엄지와 검지로 집은 분량의 소금을 섞어 마시기를 추천한다. 달걀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많이 나 해열이 되고 영양 보충까지 되기 때문에 감기에 좋다고들 하는데 그 치유 효과가 전통적인 민간요법을 따르는 데 오는 심리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실제 감기에 효과적인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적당량의 술은 숙면을 돕는 데다
알코올의 작용으로 나인소자임,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 눈물이나 콧물, 모이 등에 들어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와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추출된다고도 한다. 여기에 체내 정전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금까지 섞어 마시고 체표 정전기와 함께 접지시킨다면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금을 첨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금에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소금을 먹으면 체내 정전기가 중화된다.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 그치지 않고 체내 정전기까지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법인지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다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지구는 자석이기에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 즉 남극에서 북극으로 향한다. 우리가 자는 것은 그런 자기력선상에 몸을 누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흐른다. 자기력선 위를 혈류가 가로지르면 그곳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이온이 흐르면 그 주변의 시계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발생하고 음이온이 흐르면 시계 반대 방향에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 동서방향으로 놓으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평양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셨다고 한다. 부처님은 북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면 좋다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계셨으리라. 자기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 자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석은 독도 되고 약도 되는 양날의 칼이다. 자석이 독이 된다고 하면 다들 못 믿겠다는 얼굴을 한다. 하지만 자석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는 편이 좋다. 자석을 장기간 사용하면 혈류의 전기 분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되도록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허체질과 실체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자석 반창고는 에너지가 부족한 허체질의 사람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역효과가 난다. 자석은 플레밍의 법칙에 따라 혈액을 분해하기 때문에 내 경험에서 보면 자석은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정전기 빼는 법을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우선 맨발로 흙 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집신을 신고 길을 걸어 다녔다. 맨발로 흙을 밟고 풀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의 정전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신발을 신게 되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자. 건강은 맨발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이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밖에서 흙을 주무르다 보면 기분도 개운해진다. 낚시도 좋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위나 흙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물론 해수욕도 효과가 좋다.
다만 아토피 환자들은 바닷물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 치는 해변에서 노는 정도로 참는 편이 좋다. 단독주택에는 보통 마당이 딸려 있다. 아파트라면 화단이나 단지 내 공원처럼 흙이 드러난 곳이 있다. 그곳을 미리 알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들러 흙을 토닥토닥 손으로 두드리자. 그 행동만으로도 접지되어 몸속 정전기는 빠져나간다. 할 수만 있다면 소금물을 뿌려서 젖은 흙 표면을 만지면 더 효과적이다. 손은 지저분해지겠지만 건강을 원한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거리를 걷다가도 흙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접지한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정전기가 방출돼 몸속에서 벼락이 치는 일도 줄어든다. 건강에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면 건강해지고 나쁜 습관을 지속하면 병에 걸린다. 접지는 매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흙을 만지는 방식으로 접지를 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접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몸속의 전기가 잔뜩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표면의 정전기는 쉽게 뺄 수 있지만 체내 정전기는 쉽게 빼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파도치는 해변을 걸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 체내 정전기는 서서히 빼는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은 백사장을 걷고 평소 흙을 만지는 습관을 지속해야만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체내 정전기를 빼내려면 매우 지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들을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호흡은 연구하면 할수록 심오한 인체 기능이다. 기공이나 요가에서도 호흡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초능력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호흡법 입문을 계기로 다양한 특수 능력을 각성시켰다고 말한다. 호흡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흥미로운 일화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호흡을 한 번 하는 동안의 심장은 4번 뛴다. 이는 포유류라면 몸집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다. 인간은 물론이고 코끼리와 기린, 개와 고양이, 토끼와 쥐도 모두 한 번 호흡하는 동안 4번의 심박이 있다. 매우 독특한 계산을 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포유류의 제각기 다른 수명의 심장의 고동 시간으로 나눠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포유류라면 어떤 동물이건 평생 동안 심장이 20억 번 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가설에 의하면 쥐의 수명은 3년 정도이고 코끼리는 80년 가까이 산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을 같은 속도로 만들면 쥐와 코끼리의 수명은 똑같아진다. 수명은 심장이 고동치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심장의 고동은 호흡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1분 동안의 호흡 횟수를 줄이면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야말로 긴 호흡은 긴 수명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파도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1분에 18에 밀려왔다가 밀려간다고 한다. 그 같은 자연의 리듬에서 본다면 잠잘 때 호흡 역시 1분에 18회 정도 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도 모른다. 호흡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긴 호흡을 하려면 먼저 내쉬는 숨에 의식을 쏟으면서 천천히 내뱉는다.
숨을 다 내뱉으면 이번에는 알아서 산소가 들어와 느긋한 리듬으로 들이마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들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하면 호흡은 짧고 얕아지기 쉽다. 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해서 내뱉은 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수명은 제법 늘어날 것이다. 이 호흡은 이제 그만. 고로 숨 쉬자. 인간은 유일하게 입으로 호흡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기 때문에 입을 코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는 더울 때 입으로 헥헥거리는데 이는 개에게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뱉어서 체온을 내리려는 행위이지 숨을 쉬는 행동은 아니다. 개는 숨을 코로 들이쉰다. 자기 면역 질환 역시 인간에게만 있다. 뉴질랜드 블랙마우스라는 쥐가 자기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유일한 동물이며 그 밖에는 후천적으로 면역 질환에 걸리는 동물은 내가 아는 한 인간 이외에는 없다. 이 호흡을 하지 않는 동물에게는 자기 면역 질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저명한 면역학자인 니시아라 카츠나리 선생도 말했지만 나는 20여 년 전부터 이 호흡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호소해왔다. 교온병이나 네프로즈, 꽃가루 알레르기, 천시, 일부 아토피 피부염 같은 면역계 질병은 이 호흡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목에는 매우 중요한 면역기관인 인두편도, 편도선 아데노이드가 있는데 이 호흡을 하다 이곳에 상처가 나면 면역 시스템에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호흡을 멈추면 면역 질환이 크게 호전된다.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근육이 긴장하면 어떻게 될까? 몸이 딱딱해지지. 옳거니 그러면 혈관은 어떨까? 혈관도 수축하지 않을까? 그렇지. 혈관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구나. 정전기가 잔뜩 발생하겠어. 그렇다. 근육이 이완하고 수축하는 데는 칼슘 이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에 붙어있는 근소포체란 곳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칼슘 이온이 되돌아가면 근육은 이완된다. 정전기가 많아지면 칼슘 이온이 근소포체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은 수축한 채로 남게 된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 정전기가 늘어난다. 근육이 수축한다. 혈관이 수축한다. 정전기가 늘어난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동안 근육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어깨 결림에서 시작해서 무릎 통증, 부종,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배를 살짝만 눌러도 아얏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장까지 딱딱해진 탓에 내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이미 병에 걸렸든가 걸리기 직전에 와 있을 것이다. 암에 걸릴 위험도 있다. 이 악순환에서 탈출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최고다. 그 다음은 무조건 근육 마사지를 해야 한다. 근육이 결린 부위에는 트리거 포인트, 앞통점이 있고 그 부분에 근경결이라는 뻐근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공들여서 풀어준다. 마사지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래도 계속 마사지한다. 되도록 살짝살짝 풀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조금 세게 해도 상관은 없다.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없애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좋아져서 다양한 증상이 차츰 사라진다. 그리고 병행해야 할 일이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뺀다.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편식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첫째,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편식이 안 좋을까? 정전기는 혈액이 혈관벽을 스칠 때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때 혈관벽이 양전하로 대전되느냐, 음전하로 대전되느냐는 혈액의 질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정전기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스치느냐에 따라 양전하로도 대전되고 마이너스로도 대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피부와 나일론이 스치면 나일론이 음전하, 피부가 양전하로 대전되지만 염화비닐과 스치면 염화비닐이 양전하, 피부가 음전하로 대전된다. 줄고 같은 음식만 먹으면 혈관벽과 마찰하는 혈액의 질도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음전하인지 양전하인지는 모르나 항상 같은 종류의 정전기만 쌓이게 된다. 반면 아침에는 채소를 먹고 점심에는 고기를, 저녁 때는 생선을 먹는 식사를 계속하면 아침에는 혈관벽에 양전하가 쌓였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음전하로 바뀐다. 즉 양전하와 음전하가 상쇄돼서 정전기가 쌓이기 어려워진다. 결국 식사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좋다는 상식은 제네 정전기 관점에서도 옳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환경 등에 따라서도 혈액의 질은 변화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편식이 정전기를 쌓이기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미네랄을 듬뿍 섭취한다. 둘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영양소로 필요한 미네랄을 필수 미네랄이라고 한다. 필수 미네랄 16가지, 양이온, 칼슘, 인,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크롬, 코발트, 셀렌,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요드, 음이온, 유황, 염소.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것도 서로 기량하거나 도우면서 작용한다. 모든 병태, 모든 병폐,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말했다. 그 정도로 미네랄은 중요하다. 하지만 박사는 효소의 기축이 된다는 점에서 이온화 미네랄을 중시했을 뿐 정전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면 이온, 미네랄, 정전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네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이온화한다. 이것이 전해질이며 전해질은 전기를 통과시킨다.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포도당이나 요소는 비전해질이라고 한다. 혈관 속의 정전기가 늘어나면 적혈구의 표면에서 전하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달라붙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진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병에 걸린다. 혈관벽에 정전기가 쌓이면 그곳에 물 분자가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의 수가 줄어 부종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하지만 적당량의 미네랄을 섭취하면 이온화된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킨다. 그 영향으로 뭉쳐있던 적혈구가 서로 떨어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었던 물 분자도 혈류를 타고 흘러 가버린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된장과 각종 절인 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가끔은 양식을 해도 괜찮다. 중화 요리도 좋다. 하지만 기본은 이 식단 구성을 지키는 것이 좋다. 채소와 어패류는 되도록 신선한 것을 고른다면 최고의 건강 식단이 된다. 미네랄을 섭취할 때는 종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식물성 미네랄이 좋다. 식물은 근산으로 토양을 녹여서 흡수한 미네랄을 잎이나 줄기에 저장한다. 이러한 식물의 특성에 기반해 식물 화석을 산에 녹여 마시는 건강법이 있는데 이는 화석에 함유된 미네랄을 섭취하려는 의도이다. 식사 외의 방법으로 미네랄을 간단하게 섭취하려면 식물을 태운제를 구연산이나 초산 등에 녹여 마시면 된다. 독성이 있는 식물은 곤란하지만 식용 가능한 식물이라면 되도록 무농약 채소 무엇이든 상관없다. 요리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를 써도 된다. 정주나 와인처럼 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에도 미네랄이 풍부하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미역과 다시마, 거머리말, 돌김 등의 해조류를 건조시킨 다음 불에 태워 재로 만든다. 그렇게 나온 재 자체가 미네랄이다. 그 재를 그냥 먹어도 된다. 되도록 탄소를 제거해서 회색으로 만드는 편이 효율적이다. 그 재를 식초에 넣고 1개월 이상 재우면 초산 아연, 초산 요오드, 초산 마그네슘 등 물에 잘 녹는 초산염의 형태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 이를 매일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신다.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식초는 아무리 그래도 식초다. 즉 산화제이기 때문에 노화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적은 양의 식초는 자극제가 되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식초 대신 구연산을 써도 된다. 알코올에 담가 유효 성분을 우려내는 방법도 좋다. 미네랄이나 기타 영양소들이 알코올에 쉽게 녹아나오기 때문에 예부터 매실주 등을 귀하게 여겼다.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 중조 탄산수소 나트륨을 녹인 물에 재나 해조류를 넣고 끓이면 된다. 중조는 알칼리성이라 해조류나 채소의 영양분을 미네랄과 함께 통째로 추출할 수 있다. 학생 때 했던 인맥을 추출하는 실험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원리이다. 돈도 별로 안 드니 시중에 놔두는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전에 이 방법부터 시도해 보길 권한다. 이 두 가지 비법은 음식물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음식물은 위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장내에서 중암이 분해되어 흡수된다. 즉 식초나 구연산은 위산 대신이며 중조는 장내의 알칼리성 효소 대신이라고 보면 된다. 둘 다 10배 이상의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를 추천한다. 신장은 혈액순환이 활발한 조직이다. 당연히 체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체내에 항상 전화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하면 정전기가 발생해도 미네랄이 지닌 전하가 중화해준다. 요는 되도록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전통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여기서 줄입니다.
오늘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